네, 인천 서구울의 이용원입니다. 자료 제출 요청인데요. 오늘 언론을 통해서 환경부가 올해 개관한 용산 어린이정원에 환경생태교육관이 지난해 7월 7일 있었던 김건희 씨와 제2구달의 만남을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기후환경 비서관실은 작년 김건희 씨와 제2구달의 만남을 추진하면서 2023년 6월 환경부에 연락해 기념식수 나무 종류를 논의하고 해당 장소의 두 사람의 만남을 기념하는 환경 관련 사업 구상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환경부는 김 여사와 제2구달이 만나기 바로 하루 전인 7월 6일 환경생태교육관을 짓겠다며 국방부에 용산기지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다음날 김건희 씨는 제2구달을 만나 직접 행사 장소가 환경생태교육관 예정지다라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이를 그대로 브리핑했습니다. 국방부의 사용 승인이 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7월 14일이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제2구달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 환경부 내에서는 생태교육관 설립에 관해 별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김건희 씨를 위한 이벤트를 목적으로 해당 사업이 진행됐다는 정황은 너무 많습니다. 환경부는 제2구달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생태학자이기 때문에 그 방문을 기념해 환경부에서 제안한 사업이다라고 의원실에 해명하고 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가 아니라면 환경부가 언제 제2구달 방문을 인지하고 생태교육관 설립을 추진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요구했고, 그러나 지금까지 온 공식 자료는 행사 전날 국방부에 사용 승인을 위해 보낸 공문이 유일합니다. 이에 저는 환경부가 대통령실에 해당 사업을 제안하거나 관련해 소통한 문서 자료, 당시 한하진 장관에게 보고한 문서 자료, 또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한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는 이미 각 정부 부처의 예산이 기재부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요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재부와 소통한 문서가 있어야 하고 해당 문서는 당연히 장관에게 보고됐어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사업 추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겠다며 자료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전 자료도 아니고 불과 딱 1년 전 자료인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예 관련 문서 자료가 없거나 문서에 대통령실과 김건희 씨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는 해당 자료가 없는 것인지, 있지만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부의 태도는 국정감사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방해하겠다. 저는 이런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감추기 위해서 진실을 은폐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립니다. 이번 사안은 어떠한 권한도 없는 민간인 신분의 대통령 배우자를 위해 대통령실과 환경부가 정부 사업을 급조하고 예산을 사용한 국정농단 사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 대통령실과 소통한 문서, 장관 보고 문서, 기재부 예산 요구 문서를 포함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생성된 모든 문서를 오후 질의 속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줄 것을 명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이 자료를 지금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있는데 국정감사 곧 마무리 끝나잖아요. 네. 그 자료를 제출을 지금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못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찾아서 저희들이 제출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국정감사가 이 문제 그렇게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지체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원동 의원님. 네. 이용호 의원님, 네, 말씀 주십시오. 예, 인천 서구울의 이용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점심시간에 환경부에서 제가 오전에 지적하고자 했었던 환경 생태 교육관 건립과 관련된 이 사업과 관련된 일체 문서들을 조속히 좀 제출을 해달라, 그래야 질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게 어떤 차원에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지까지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2건의 문서를 점심시간 통해서 보내왔고요. 문서는 잘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해당 문서를 보면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명확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실제로 제2구달 박사와 김건희 씨의 용산 어린이정원 방문 만남을 계기로 해서 이 환경 생태 교육관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추진 배경 내용이 명시가 돼 있고요. 실제로 이 환경 생태 교육관은 제2구달이 방문하면서 김건희 씨 만남을 계기로 해서 환경운동가인 제2구달 박사의 업적과 삶을 기념하고 소통을 통해 환경보호 실천 동기를 유도하겠다, 이런 사업 내용들이 기재돼 있고요.
명칭과 관련해서도 제인구달 박사의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명칭 안들이 몇 가지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건의 문서를 통해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유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문서 형식으로 갖춰진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문서 형식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장관에게 보고하는 보고문서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환경부하고 대통령실 간에 주고받았던 공문서가 있을 것이고요. 또 이 사업은 예산 반영 사업입니다.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는 사업인데 예산 관련해서 기재부랑 소통했던 문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일체 문서 없이 단순히 내부적으로만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그냥 일반적인 한글 파일 문서 2개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 일체 문서를 다시 한번 신속하게 제출을 좀 촉구해 주시고요. 그래야만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용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인천 서구의 이용호 의원입니다. 이병화 차관님하고 김종률 물환경 정책관님. 네. 차관님, 그 2022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의 기후환경 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올해 6월달에 차관으로 인사 발령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물환경 정책관님은 직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연보전국장으로 8월 27일까지 재직했습니다. 예,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작년 7월에 방한한 제인구달과 김건희 씨의 만남은 대통령실이 먼저 제인구달 측에 제안해서 성사된 것으로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후환경 비서관실에서 제안을 해서 이 만남이 성사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것은 그 기후환경 비서관의 독자적인 판단입니까? 대통령실에 누가 지시했습니까? 저희 기후환경 비서관실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내서 진행을 한 거예요? 네네. 누구 지시받은 거 없어요? 없습니다. 보고한 거는요? 보고한 거는 행사 기획을 해서 그 정식으로 비서실장과 행사 기획- 대통령에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고합니까? 이제 보통 행사 기획을 하면 그 내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점검 회의에 올렸습니다. 기획 회의에.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주관합니까? 아닙니다. 거기 기획 파트에서 상급자한테 보고한 건 없어요? 상급자는 그 당시에 사회수석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올립니다. 예, 저희 이와 같이 이번 만남은 당시 작년의 만남은 대통령실에서 주도해서 제안하고 성사된 겁니다. 또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대통령실이 제인구달 측에 이렇게 만남이 성사된 이후에 당시 비서관이었던 현 차관께서 작년 6월경에 환경부의 지금 김종률 자원보전국장, 현재는 물환경 정책관한테 전화를 해서 자,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기념 식수로 사용할 나무 종류를 물어보고 또 동시에 행사 장소에서 기념시설 사업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맞죠? 제가 그런 전화 받고 제안 들은 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그거부터 일단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왜냐하면 제인구달 선생님이 방한한다고 했기 때문에 차관께 여쭤볼게요. 먼저 전화를 해서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까? 그 행사 사실 그 전에 부처랑 연락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전화로 뭐 성사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자, 이런 차관께서 행사 기획을 잠깐만요. 네, 기후환경비서관실에서 이 사업 만남 추진 사업 진행했고 네, 이런 식의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필요한 기념 사업도 하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환경부에 제안을 했어 이렇게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행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불러서 먼저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불러서 네, 네. 자, 이것도 기후환경 비서관실 비서관 독자적인 판단이었습니까? 보고하고 결재받고 진행한 겁니까? 결제 받는 건 없고요. 비서관실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네, 대통령실이 그렇게 운영되나요, 원래? 통상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냥 비서관 선에서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행사 계획을 맞춘 다음에 정식 보고하기 예, 화면 한번 전까지는- 보겠습니다. 네, 자, 타임라인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대통령실에서 제인구달 측에 김건희 씨와의 만남을 제안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김건희 씨와 제인구달의 만남 전날인 7월 7일 날 만남 행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전날 갑자기 국방부에 용산 기지의 미군 장군 숙소였던 건물을 생태교육관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서 사용 승인을 요청합니다. 만남 행사 전날 급하게 건축물 사용 승인을 요청한 것이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만남 행사를 위해서 사용 승인 요청한 것 같아요. 맞죠? 이 행사를 위해서 한 건 맞습니다. 예, 또 보겠습니다. 심지어 이 만남 행사 당일날 대통령실 브리핑 자료를 보면 김건희 씨가 직접 구달 박사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이곳에 환경 생태 교육 공간을 조성하려 한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브리핑을 대통령실에서 냈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생태교육관 예산 편성도 되기 전이었고 건축물 사용 승인도 나기 전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정책과 예산에 대한 권한도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사업 추진을 확정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적절한가요?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만날 때 마지막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자, 각 부처는 매년 5월 말에 기재부에 다음 연도 예산을 제출하죠. 차관님, 그죠? 네. 환경부도 작년에 5월 말까지 24년도 예산을 기재부에 제출했죠. 네. 네. 당시 예산안에는 생태교육관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네. 그러다가 7월 7일 만남 행사 이후에 이번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추가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한 것이죠. 예, 부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기재부의 반응 어땠습니까? 알겠다, 뭐 그냥 처리하자, 뭐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저는 부처에 없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잘 모르세요? 네. 예산 예산 추가 요구하면서 이게 김건희 씨가 추진하는 관심 사업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까? 저는 그 부처에서 되게 모르십니까? 자, 물환경 정책관님 그런 네. 식으로 기재부와 협의 요청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은 그 전부터 저희가 계속 하고 싶어서 기재부에다가 알겠습니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 원래 예산안에도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을 환경부가 항목에도 맞지 않는 생물 다양성 변화 관측 네트워크 운영이라는 사업에 갑자기 예산 끼워 넣기를 하면서까지 급하게 추진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씨의 관심사항, 이 만남 행사를 위해서 급조된 사업으로 보입니다. 생물 다양성 변화 관측 네트워크 운영 사업이 아니, 갑자기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될 이유가 있었냐고요. 원래 24년도 예산안에 최초 예산안에는 포함되지도 않았던 사업인데. 그러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설명해 보시죠. 예, 여기 어린이들이라든지 청년 세대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사업이 생물 다양성 변화 관측 아니, 네트워크 제가 여쭤보는 사업입니다. 것은 그 사업 취지 말고요. 네. 갑자기 이렇게 원래 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을 이렇게 만남 행사를 염두에 두고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요. 아니, 마지막에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만약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면은 기재부에 5월 달에 제출하는 다음 연도 예산안에 포함시키면 됐죠. 갑자기 포함시킨 거잖아요. 만남 행사를 위해서. 당시 이 만남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나 예산 편성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만남 행사 때문에 갑자기 이런 사업들이 막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예산 편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막 이랬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한번 마지막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김건희 씨가 만남 행사 당일 발언하고 난 뒤에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국방부는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해주고 예산 끼워넣기도 진행되고요. 24년 예산이 배정되자마자 생태교육관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등이 진행돼서 올해 6월 달에 개관을 합니다. 당연히 생태교육관 김건희 씨가 생태교육관 조성 발언을 하고 1년이 되지 않아 개관까지 한 거고요. 당연히 김건희 씨가 참석해서 반려동물 동원해서 학생들과 사진을 찍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두문분출하던 김건희 씨가 7개월 만에 처음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게 바로 이때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번 사업은 환경부의 필요에 따라서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 김건희 씨를 위한, 김건희 씨에 의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PPT 한번 볼게요. 심지어 대통령실에서 추진한 급조된 사업이다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도 국유재산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8조는 일시 사용의 경우에만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문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일시 사업이 아닙니다. 당연히 생태교육관을 조성하면 무기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시 사용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사용 승인을 국방부는 또 버젓이 내줍니다. 왜? 김건희 씨 관심 사업이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의원실 보좌진이 위원장님 진행하기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환경생태교육관 얘기를 계속 했고 자료와 관련된 요청들을 계속 했는데요.
앞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좀 확인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이제 환경생태교육관과 관련된 그 건축물 사용 관련해서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국방부가 다시 한번 법령 보여주세요. 국방부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해서 사용 승인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조항은 일시적 사용의 경우에 사용 기간 등을 명시를 해서 사용 승인할 수만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문에서 이 환경생태교육관에 대해서는 사용 기간을 승인일로부터 사용 종료 결정 시까지 사실상 무기한입니다. 건축물 환경생태교육관을 폐쇄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무기한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의 근거에 부합하지 않고요. 이처럼 법령상의 근거도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졸속적으로 사용 승인을 해준 사안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의원실 보좌진이 얼마 전에 생태교육관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제2구달 특별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중앙에 사진이 나와 있고요. 그 옆에 또 다른 김건희 씨 사진, 또 심지어 김건희 씨 반려견 사진 등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환경부가 이 김건희 씨 버킷리스트를 해결해 준 기관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이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다 김건희 씨가 등장합니다. 황당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용산공원에 환경생태교육관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런 사업이 왜 아무런 권한도 없는 민간인의 입에서 시작하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개입하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건희 씨 소록도 가서 한마디 하니까 환경부가 기관들 모아서 협의체 만들고 또 예산 쓰고 환경부가 하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에 또 김건희 씨 나오고 김건희 씨가 아이디어로 디자인하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대통령실이 환경부에 애초 환경부가 추진할 계획도 없는 사업을 지시하고 추진케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잘 확인한 것처럼 이런 식의 직권남용이 매우 심각하다. 형사처벌된 선례도 있고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국정에 개입해 정부 사업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는 의혹이 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만 해도 여러 번 지적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절차적 시스템이 붕괴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김건희 씨가 7개월 만에 세상에 다시 등장해서 이런 본인 출연 행사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의 사용 승인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사업 추진하겠다 확정 발표하는 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질의응답 인생국가 맞다 인생국가. 아 진짜 너무. 자, 우리 이미자원님 발언 중이니까요. 예, 예, 발언권 놓고 하시고 이용호님 예, 마무리하십시오. 인생국가 해요. 생태교육관님 잘못했어. 자, 이용호님 예, 저 시간 주시고 발언권. 아, 서울 발언하세요. 거기 뭐가 잘못됐다고 그걸 계속 끄마요. 자, 이용호님 예,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앞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료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이 환경부랑 같이 논의를 했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문서가 생산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문서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확인시켜드린 환경부가 제출한 그런 문서를 장관에게 보고하는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기한 문서 해서 같이 그 제출하는 것이고요. 또 2023년 작년 5월 달에 기재부에 예산 편성해서 제출할 때 지금 이 생태교육관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도 답변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용호님 의사진행 발언도 마무리를 좀 해야 되니까 그런 마무리해 주세요. 부분들과 관련된 자료들이 분명히 존재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됐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 이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녁 시간까지 자료 제출을 엄중하게 좀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장관님, 이용원의 말씀의 요지는 만약에 제출하지 않은 또 다른 자료가 있으면 내달라 이런 취지니까 확인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미자 의원님. 네, 인천서울 이용원입니다. 김종률 물환경 정책관님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예, 차관님 묻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작년 재인구달 측에 먼저 김건희 씨와 재인구달의 만남 행사를 제안했고 만남 행사가 성사된 이후에 이 행사에 맞춰서 기념시설 조성 사업을 환경부에 제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기념시설 사업은 예? 체험관 설립하는 것은 예. 환경부에서 제안했습니다. 재인구달과의 만남은 대통령실이 먼저 재인구달 측에 제안했고 예, 그다음 그렇게 만남이 성사되니 네.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아닙니다. 이것을 행사 내용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랑 같이 의논을 그러니까 했고요. 행사 내용과 관련해서 환경부에 어떤 사업을 좀 구상을 해봐라 이렇게 된 겁니까? 사업 구상한 게 아니고 예. 어떤 컨텐츠로 채울 것인가를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부처가 그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대통령실의 제안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의 지시나 요청에 따른 것인가요? 아닙니다. 최소한의 교감도 없었습니까? 이거를 행사를 없었습니까? 기획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 만남 행사나 생태교육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전 비서관실하고 논의했습니까? 우리 논의했어요, 안 했어요? 사업 비서관실은 일반 의전 비서관실과 비서관실은 논의했어요, 안 했어요? 일정 기획 회의에 올리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논의했어요, 같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 비서관 안건만 올리고요. 그 회의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안건은 의전 비서관실에 올렸네요. 일정 기획 회의에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일정 기획회의 네, 담당 비서관실이 어디입니까? 일정 기획 회의는 전체적인 총괄 회의입니다. 그 관계 그 누가 들어와요? 거기에 다 기억은 안 납니다. 회의 주재자가 누구죠? 그거는 국정기획비서관실로 알고 국정기획 비서관실이요? 있습니다. 네. 이번 행사 및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이나 사후에 김건희 씨와 소통한 적 전혀 없어요? 사전은 없습니다. 사후에는요? 사후는 행사 때 뵙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게 다예요? 네. 예. 자, 김종률 정책관님, 예. 뭐 추가적 말씀 주실 거 있으세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니 저희가 다 했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예. 자, 자료는 장관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꼭 제출해 주세요. 네, 없을 수 없는 자료라는 거 드릴 수 있는 확인하셨으니까. 건 예.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26년부터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소각장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의원실에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 제대로 된 신규 소각장이 없어요. 26년에 가동할 수 있는. 네. 심지어 경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부지 선정조차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 민간 소각장에 이 위탁지 처리하는 실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한 뭐 민간 시설에서 한 100% 정도 그거 다 차서 운영한다고. 타 지역에. 예, 그래서 예. 그 시설이 다 꽉 찼다고 저 들었습니다. 네네. 이게 그러면 결국은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위배되는 상황이 연출될 공산이 매우 커요. 네, 그렇죠? 네. 혹시 환경부에 대책이 있습니까? 아, 저희들 저런 그 소각장 같은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이나 여러 가지 설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상암 마포에 하는 것도 조금 또 대책을 잘 마련하셔야 돼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발생지 대책은- 처리 원칙 임박했으니까요.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반입 지자체에게 자, 그런데 지자체에게 부담을 좀 더 주고 지자체나 공공의 어떤 소각장 설치와 운영이 좀 공공의 책무로 진행하는 게 좀 원칙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민간 소각장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민간 소각장의 경우에는 이런 공공 통제가 좀 약합니다.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민간이니까 예. 뭐 공공 소각장의 경우에는 주민 지원 기금도 설치하고 주민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이러저러한 활동을 하기에 법적 근거가 있는데 민간 소각장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간 소각장에 대해서 환경부가 이런 활동들 민간 소각장의 사업 활동들을 더 장려하는 공공 소각장보다 그런 입장을 좀 취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희도 공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중기중앙의 환경정책협의회 과정에서 민간 소각장 처리 활성화 제한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가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타 지역 폐기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간 소각 처리 시설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니까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저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이 곧 시행이 임박돼 있고 공공 소각장 공공 책임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구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저기도 보니까 생활 폐기물 발생 처리 원칙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1분 주세요. 아니 그래도 승인은 얻어가지고 쓰셔야지. 네, 폐기물 관리법상 발생지 처리 원칙 연말에 시행되죠. 네, 네. 그거에 따라서 반입 협력금 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당 지자체의 쓰레기를 타 지자체로 반입을 했을 때 타 지자체 반입받는 지자체에서는 협력금이라는 명목으로 네, 그 금액을 지불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시행이 되는데요. 이 시행을 하려면 환경부 령이 마련이 돼야 돼요. 지금 마련됐습니까? 지금 마련하고 있고 곧 입법 예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었잖아요. 이미 2년 전에 법률은 통과가 됐는데 늑장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지적 인정하세요? 아, 연말에 시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입법 예고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 뭐냐면은 법률에서는 연말에 반입 협력금 제도를 공공소각장, 민간소각장 구분하지 않고 시행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입법 예고하는 내용 저희가 보니까요. 민간소각장의 경우에는 이번 연말이 아니고 28년 또는 어떤 쓰레기가 28년. 네. 어떤 쓰레기는 30년 뭐 이렇게 4년 6년 정도 더 지연해서 시행하겠다라고 입법 예고를 하고 있는 마당이에요. 네. 근데 이게 법률에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시행을 하게 돼 있어요, 연말에. 그래서 시행 규칙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연 시행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법률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그 부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이제 민간을 뺀 이유는 이 반입 협력금 제도가 취지는 네. 좀 동의하지 않는데 취지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에 반하는 시행 규칙 아니냐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네. 지금 즉답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검토해서 꼭 보고해 주세요. 네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 네, 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경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인천서울의 이용원입니다. 잠깐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입 협력금 제도, 아, 예. 예, 이제 연말에 공공소각장 시행을 합니다. 근데 아까 민간 소각장은 28년 1월 1일 또는 30년 1월 1일 이렇게 네. 시행이 좀 시기가 달라요. 예. 다르면 제 생각에는 민간 소각장으로 또 몰릴 것 같아요. 돈을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법률하고도 상충되는 입법 예고를 했다는 것도 지적을 드렸는데 그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신속하게 좀 의원실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든지 반입 협력금 제도라든지 또는 직매립 금지라든지 새로운 생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제도들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준비들이 많이 부족해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시행 유예하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바짝 준비를 하셔야 된다 말씀 꼭 드리고요. 민간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통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공공 소각장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에 상응한 어떤 공공 통제 방안을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네. 관련해서 한번 직매립 금지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시행될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환경부 입장이나 대책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한 말씀 주시죠. 저희들이 직매립 금지 쪽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자체를 많이 협력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국고 지원도 좀 더 확대하고 지자체가 원하는 쪽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그런 지역에서 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실 때 그분들께 저희들이 정부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사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좀 더 해주시고 예. 아무튼 이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인데 예. 정부가 주도성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 그래서 더 필요한 지점이거든요.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공공부문 온실가스 관리 목표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매년 이런 운영 결과를 발표하는데 발표 내용이 감축량을 발표를 하긴 하는데 감축 목표에 따른 사업 성과라든지 달성률 또는 미달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사업 성과가 미미하다라는 것이 공개될까 봐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을 공개해서 촉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동의하세요? 네. 예, 그럼 공개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부처에도 좀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공부문이 지난 10년 동안 온실가스 연도별 감축 목표를 달성한 횟수가 2020년 딱 1년밖에 없더라고요. 좀 심각한 겁니다. 10년간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총 배출량을 저희 의원실을 추산해 보니까 약 200만 톤이었고 전체 대상 기관 중에 10년간 단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도 19.2% 정도 나왔습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32.6%가 10년간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들이 계속 확인돼요. 아마 이거 어제 오늘 일 아니라는 거 아마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부가 목표 미달성했을 경우에 개선 명령을 또 내리는 제도도 있고, 근데 매년 개선 명령 비율이 한 30%에서 40%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이 개선 명령을 내리는데 매번 이렇게 반복이 돼요. 잘 개선이 안 된다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좀 그 대책 있는지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온실가스 목표 관련해서 그 지침이 있는데 환경부 지침에 보면 제외되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시설만큼 많아요. 그래서 이 적용 대상으로 포섭하는 문제, 확대하는 문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자체의 경우에 교부금을 축소한다든지 또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배점을 조금 더 상향하는 등의 실효적인 수단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사실은 공공부문이 온실가스 감축에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목표를 많이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환경부가 부처를 많이 끌고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돌아다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이 내용을 깊게는 제가 제도 개선 방향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일단 뭐 쉽게 생각하면 그 평가를 좀 엄정하게 하고 또 환경부부터 지켜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여러 가지 장관 회의 이럴 때 올려서 경각심도 주고 또 실제로 어떻게 개선했는지 좀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좀 공공부문부터 선도에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능할지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빠진 기관들도 많이 있던데 뭐 사실 이유는 다 있을 겁니다. 뭐 저는 눈에 띄던 게 그 학교들 초중등 고등학교 거기를 빼는 것이 저는 굉장히 규모도 많고 큰 시설인데 아마 뭐 방학 때 또 그러니까 축구 더울 때 학생들 공부하는데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강제하기 어려우니까 뭐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저는 예상은 됩니다만 그런 제약 요건 하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크게 획기적인 게 어떻게 제가 해서 나올 수 있을지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저희들이 생활 폐기물 그 26년 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이지만 저희들이 하여간 지자체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제일 크게 저희들이 비중 두고 있는 것이 마포에 있는 소각장인데 그것도 지금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슈가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우리 환경부나 또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도 일단 정해져서 가는 것은 갈 수 있게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이 더 보고 드리고 논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인천 서울의 이용 의원입니다. 예, 그 장관께 주겠습니다.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 아시죠? 네. 예, 환경영향평가, 전략 환경영향평가나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 예측,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하고 기후 적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2년 9월부터 시행됐고요. 그 시행된 이후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대규모 사업으로서는 아마 처음으로 이 평가를 좀 받은 것 같고요. 2050년까지 이 산단의 10기가와트 원전 약 10기 정도의 어떤 전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력 수요가 필요하고 지금 기후변화 영향 평가가 제도 정착의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 산단에 대한 평가가 이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평가와 협의가 이루어진 거 알고 계세요?
네.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용인 산단 말고 다른 쪽을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기후변화 영향 평가서를 보면은 소위 직접 배출량 36년까지 직접 배출량 3기가와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과 감축 계획이 좀 제시가 됐고요. 근데 간접 배출량 37년 이후에 약 7기가와트에 대해서는 그 배출 예상량이라든지 감축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32년까지는 조금 감축을 하는데 그 뒤에 거는 조금 아직 내용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돼야 되고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 가장 대규모 사업을 하는 제도 이후에 첫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협의 즉 일부 보완만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중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선별 분류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선별 분류 노동자들이 계세요. 알고 계세요? 네. 종량제 봉투를 개봉해서 재활용이 될 만한 것들을 다시 골라내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네. 당연히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뜯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먼지, 분지, 낙취, 소음, 화학물질,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근골격계 질환이 다발되는 사업장이고 안전시설도 굉장히 미비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기준도 함께 좀 제시를 해서 살펴보시고 그 관리 감독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요. 네. 동의하시나요? 네. 재활용 업무와 관련해서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그 일터 마련 이 부분들도 폐기물 처리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국감을 마치면서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저는 초선으로서 처음 국감을 맞이했는데요. 기후위기 등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새로운 법제도 개선안들이 마련되고 시행되고 또는 시행될 예정에 있는 것들이 많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대응이 과연 충분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드렸고 법 시행이 또 유예되는 것들도 좀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 시행이 유예되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정책 구사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간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장관님 포함해서 부처 소속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들 잘 살펴주시고 대책도 잘 강구하시고 이런 말씀 다시 드릴 수밖에 없는 점 말씀드리고요. 예,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